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국내 3대 관음 성지 가운데 하나인 강화 보문사 수륙 용왕대제에 참석해 마음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64회 고려 8만대장경의 날을 맞아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를 담은 8만대장경의 가치와 올바른 계승을 되새기는 정대불사가 펼쳐졌습니다. 조계종 전국 여성불자회가 지리산 화엄사와 산내암자에서 1박 2일 동안 템플스테이를 하며 전법 포교와 불교 중흥 의지를 다졌습니다. 불교계 설립 장기기증운동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국제구호 사업에 뛰어들며 생명나눔 문화의 세계화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춘천 청평사가 올해로 두 번째 진락공 이자현 거사와 허흥당 보우선사, 설잠 김시수 선생을 추모하는 달해제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괴롭고 힘든 마음을 소멸시키는 해탈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마음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3대 관음 성지의 하나인 강화 보문사는 진우 스님이 참석한 수륙 용왕대제를 봉행해 나라와 국민의 안녕을 발언했습니다. 첫 소식 황민호 기자입니다. 서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해돋이 명소 강화 보문사. 양양 낙산사, 남해 보리암과 함께 한국 불교 3대 관음 성지로 꼽히는 이곳에서 수륙 용왕대제가 봉행됐습니다. 법사로 나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본격적인 법문에 앞서 보문사의 역사에 얽힌 관세음보살과 수륙 용왕대제의 의미를 설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세간의 모든 중생을 돌봐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성불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용왕은 아시다시피 우리 물을 관장하죠. 물을 관장하고 물은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가장 근원적인 요소이기도 하고, 진우 스님은 기분 나쁘고 힘들고 괴로운 마음을 점차 소멸시켜 결국에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난 세계가 바로 해탈이라면서 중생도 마음 공부를 통해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보시바람일 중 으뜸은 법보시며 법보시의 가치를 가족들에게 먼저 알려주는 것이 진정한 전법 포교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보시가 뭐예요? 부처님 법을 널리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주는 게 그게 진짜 법보시예요. 예, 그래서 법보시도 여러 가지 있잖아. 경전을 만들어 배포를 한다든가, 또는 84,000 대장경을 제작을 한다든가, 부처님 법,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게 그게 법보시거든. 그러면 그 법보시 중에 가장 좋은 건 내가 부처님 법을 잘 배워서 그거를 상대방에게 설법을 해주는 거야. 강화 보문사는 매년 나라와 국민의 안녕을 기원하고 먼저 떠난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전통 불교 의식인 수륙 용왕대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49일간 이어지는 수륙 용왕대제 기간 매주 일요일에는 한국 불교 큰 스님들을 초청한 법석이 펼쳐집니다. 보문사는 해마다 용왕대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태민안, 국가와 민족의 안녕을 위해서 이렇게 초제부터 막제까지 49일간 용의 날로 시작해서 용의 날로 끝납니다. 기도로 통해서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보문사는 삼제와 오제, 막제의 방생법회를 봉행하고 특히 막제에는 불교 전통음악 번패 의식과 함께 동국대 이사장 동관스님 초청 회양 법회를 펼칠 예정입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세종 광제사가 행정수도의 중심 사찰로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지난 26일 세종 광제사 주지 현우 스님으로부터 천년을 세우다 기금 1,000만 원을 받은 직후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진우 스님은 세종 광제사의 현황 등을 자세히 경청하며 현재의 노력이 더해지면 후대 포교 전쟁기지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사회가 발전할수록 심해지는 극한 대립의 원인이 공동체 정신 결여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지난 26일 진우 스님을 예방해 정치권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한 극한 대립 완화에 불교계의 많은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선 명상 프로그램을 보급해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스트레스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를 담은 인류 최고의 기록유산 8만 대장경의 가치를 되새기고 올바른 계승을 다짐하는 정대불사가 펼쳐졌습니다.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펼쳐진 제64회 고려 8만 대장경의 날 현장을 대구 BBS 김종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00년 동안 수많은 전란 속에서도 온전히 보존되어 온 8만 대장경. 전국에서 모인 불자들이 장경판을 이고 손으로 받치며 이동합니다. 해인사 성보박물관에서 시작된 8만 대장경 이원 행렬은 허덕교를 건너 비림을 거쳐 일주문과 해탈문 옆을 지나 법계도로 진입해 입지식이 봉행됐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 올해 고려 8만 대장경의 날 정대불사 기념행사는 화합과 평화, 안녕을 발언하는 데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해인사 주지 해일스님은 8만 대장경은 지구 공동체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쟁 없는 지구,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지구,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부처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해인사에서는 앞으로 3차 조판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해인 총림 방장 원각 대종사는 법문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널리 전하는 것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설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법보의 가르침을 널리 전할 때 정대가 다시 정법으로 이길 때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8만 대장경의 가르침을 따라 선명상의 길로 평화의 길로 다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평화의 비전이요 정신입니다. 우리 다 함께 평화의 길로 가십시다. 또한 8만 대장경은 선명상법의 진함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그 길을 따라 가십시다. 해인사는 77년에 걸쳐 간행한 고려 최초의 초조대장경, 16년 만에 완성한 8만 대장경의 가치를 잇기 위해 3차 대장경 출판 사업에 나섭니다.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장기 불사가 몸만 성취되기 위해서는 사부대중의 공덕과 권력,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문화재청이 드디어 이제 5월 17일자로 국가예산총으로 이제 전면적으로 개편되게 됩니다. 국가예산총으로 개편된 후에도 해인사 8만 대장경을 온전히 보존하면서 그 가치를 더 널리 알리는 데 더욱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8만 대장경 정대불사는 대장경을 지켜낸 분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나라 사랑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64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행사 기간 전국에서 모인 사부대중은 다양한 문화체험을 즐기며 8만 대장경에 새겨진 뜻을 되새겼습니다. 8만 대장경판 모형을 머리에 이고 손으로 받치며 해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발길을 옮기는 사부대중들은 온 세상이 평화와 안녕의 길로 가길 염원했습니다. 다야산 해인사에서 BBS 뉴스 김종렬입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부산 연등회의 시작을 알리는 봉축 점등식이 지난 26일 송상현 광장에서 봉행됐습니다. 점등식에는 부산불교연합회장 정호 스님을 비롯해 각 종단 대표 스님들과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 등 4부대 중 1000여 명이 참석해 연등회 개막을 축하했습니다. 점등식에는 선제동자 문화전승단 어린이들이 재현한 호기놀이와 함께 다음 달 개최되는 연등 행렬을 미리 엿볼 수 있는 미니 연등 행진 이벤트도 마련됐습니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가 지난 27일 경내 직관전에서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는 봉축 점등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점등 대법회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과 삼광사 주지 영재 스님, 부산불교연합회장 정호 스님, 박형준 시장, 정승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 등 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만여 개의 연등에 불을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하나의 등이 또 하나의 등을 밝히고 한 사람의 지혜가 또 한 사람의 지혜로 밝아져서
장엄한 봉축의 공덕이 온 우주로 회양하게 해줄 것을 부처님 전에 발언했습니다. 대구경찰청 법우회가 지난 26일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는 봉축 점등식을 봉행하고 청사 곳곳을 연등으로 장엄했습니다. 세상을 밝게 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게 하는 등불 역할을 한다. 이런 자부심으로 근무해 주셨으면 좋겠고, 약자를 보살피는 자비의 보살행으로 사회를 더욱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 대구경찰도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조계종 전국 여성불자회가 지리산 화엄사와 산내 암자를 1박 2일간 순례하며 전법 포교와 불교 중흥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대한민국 각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여성불자 150여 명이 함께한 현장을 담았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분홍색 자켓을 입은 여성들이 화엄사 화엄원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화엄사 어머니의 길 쓰담 순례에 참가하기 위해 사찰을 찾은 전국 각지의 여성불자들입니다. 이번 순례에는 전국에서 회원 1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누가 세상을 조절하냐 그러면 저는 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어머니가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집안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다 쓰냐에 따라서 세상 분위기도 바뀝니다.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많은 여성분들, 불자님들이 오늘 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절에서 오늘 정말 평생 기억에 남는 그런 추억을 가지고 가시기 바라고. 장길선 화엄사 신도회장과 성기용 BBS 전무 겸 사장 직무대행도 이 자리에 참석해 여성 불자들과 함께했습니다. 화엄사에서 산내 암자인 연기암까지 왕복 2km 구간의 어머니의 길을 걷는 것으로 본격적인 순례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화엄사 창건조로 효심이 지극했던 연기조사가 어머니를 등에 업고 걸었다는 어머니의 길은 설화를 바탕으로 화엄사가 이름 지은 둘레길입니다. 정멸 보궁에 이어 높이 13m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문수보살이 모셔진 연기암에 들러 대형 불구인 만이차를 돌리고 법당을 참배했습니다. 이번에 구례 화엄사에서 진행을 하면서 여성불자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각 교구장 스님들한테 항상 감사드리고, 또 이 주체를 맡아서 하시는 김희정 회장님도 여러 가지로 또 애쓰시고, 또 이렇게 전국적으로 조직망을 만들어주신 포교 원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화합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화엄사 인근 캠핑장에서 첫날 일정을 마친 회원들은 다음날 새벽 예불과 금강경 기도 정진에 참여한 뒤 사성암과 천은사 등 인근 사찰을 순례했습니다. 끈끈한 유대감 속에 전국 여성불자회의 화엄사 순례가 든든한 교류회장이 됐습니다. BBS 뉴스 진지훈입니다. 불교계 장기기증 운동을 펼쳐온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창립 30주년을 기해 국제구호 사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취약한 국가들에게 의약 물품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생명나눔 문화 세계화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대형 트레일러 차량에 가득 실린 박스들. 불교 국가인 캄보디아에 전달할 20억 원 상당의 의료 물품입니다. 올해 설립 30주년을 맞은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캄보디아 지원 물품 선적식을 갖고 국제 구호 사업에 본격적인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가난한 나라, 다시 말하면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서 큰 피해가 홍수라든가 지진이라든가 나면은 우리 도와주자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첫 번째로 캄보디아 또 불교 국가이기도 하고.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이번 나눔을 시작으로 의료 인프라가 미흡하거나 의료 물품 지원이 열악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물품 지원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이를 계기로 캄보디아 CM립 주 정부와 MOU를 맺을 예정이며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우즈베키스탄 등 지원 대상 국가도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 지속적인 의료 지원 체계가 빠른 시간 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후원 프로그램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굉장히 큰 규모의 어떤 나눔을 하는 현장에 저도 같이 와서 되게 좋습니다. 근데 함께 생명을 나누는 일에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자비나눔은 생명나눔실천본부와 2021년 업무 협약을 맺은 저개발국가 의료 인프라 지원에 앞장서온 NGO 글로벌 생명나눔과 함께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그동안 장기기증과 조혈모세포 희망등록자 모집 등 국내 목적 사업에 많은 비중을 뒀다면 국제구호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의 다각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주사 한 방 이래 맞으면은 웬만한 병은 다 낫고 이랬는데 아마 지금 이제 캄보디아 쪽도 옛날 우리 60년대 뭐 50년대 이런 의약품이 가면은 그분들한테 엄청난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대종사는 국가의 재난이 닥치면 어린이, 청소년 등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고통을 받게 된다며 세계 일화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계 모든 가족들이 우리 불교에서 보면 다 한 가족이고 부처님 제자들인데 특히 캄보디아라든가 미얀마라든가 태국, 라오스 이런 데는 불자가 많습니다. 국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데는 부처님의 손길을 한번 같이 해보자. 그런 뜻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캄보디아에 약품을 보냅니다. 지난 30년간 국민 복지 증진과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섰던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국제구호 사업의 첫 시작을 알리며 불교계 국제구호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천년고찰 춘천 청평사가 진락공 이자현 거사와 허응당 보우선사, 설잠 김시습 선생을 함께 추모하는 달해제를 열었습니다. 오늘의 청평사를 잊게 한 세 선현에게 차를 올리며 유지를 기렸습니다. 춘천 BBS 이석종 기자입니다. 청평사는 고려 광종대 진락공 이자현이 창건한 천년고찰입니다. 청평사는 그의 호인 청평거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조선 명종대 승가고시를 부활시켜 조선 불교를 중흥한 허응당 보우선사는 청평사 회전문을 건립했습니다. 매월당 김시습은 출가한 뒤 설잠 스님으로 청평사에서 세양원을 짓고 주석했으며 청평사를 그린 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춘천의 차인들이 그동안 이자현과 김시습을 기리는 달해제를 각각 봉행하면서 선양해 오던 것을 지난해 처음으로 청평사가 나와서 세 분의 선고 다인을 함께 모시고 추모 선양하는 달해제를 개최한 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았습니다. 산과 달을 함께하는 차 축제를 청평사를 중심으로 춘천시와 강원 지역 사이 문화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천년을 이어온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모두가 향유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지난해부터 이 추모 헌달해제를 시작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올해 달해제에는 등명낙가사 주지 청우 스님과 춘천 지역 스님들, 삼교구 본말사 스님들, 춘천의 차인들, 신도 등이 동참해 세 선현에게 차를 올리며 추모했습니다. 권은석 춘천문화원장은 아직까지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고려정원 영지를 비롯한 고려 선원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춘천문화원의 중심이 되어서 도스님과 함께 유네스코가 등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달해제는 스님과 신도, 춘천의 차인들은 물론 청평사를 찾은 관광객들도 함께 참여하는 축제로 치러져 앞으로 춘천을 대표하는 차 문화재로서의 가능성을 더 높였습니다. BBS 뉴스 이석종입니다. 제14회 전국문학인 꽃축제가 지난 27일 영축총림 통도사 산내 암자인 서우남 장경각들에서 개최됐습니다. 축제는 식전 공연과 개막식을 시작으로 한국꽃문학상 시상식과 물소리 시극단의 공연, 전국문학인 시민 100일장과 시상식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제12회 한국꽃 문학상에는 김미진 시인의 시조 황매화가 대상작으로 선정됐고 김남숙 시인 등 1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불교 정화의 주역이었던 동산 스님의 열반 59주기를 맞아 스님의 위협과 사상을 추모하는 학술대회가 지난 27일 동산문도 장로단 주최로 부산 해월정사에서 열렸습니다. 동산 스님 일대 제자인 대성 스님은 불교 정화운동 발발 70주년, 종단개혁 30주년을 맞아 당시의 운동이 어떻게 추진됐고 후학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조명해 자기 정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교 정화와 개혁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 동국대 불교학술원 이자랑 교수는 멸쟁법과 쟁사 해결 원칙, 경남대 최유진 명예교수는 원효의 화쟁 사상, 동국대 김광식 교수는 정화운동의 전개 과정과 성격, 94년 종단개혁의 개요와 성격 등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대장경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해인사 8만 대장경판을 머리에 이고 옮기는 의식인 정대불사가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열렸습니다. 8만 대장경에 담긴 국난 극복의 의지와 국민 화합 정신 그리고 호국불교 정신 등을 되새기면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행사였는데요. 길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훌륭한 인류 문화유산인 8만 대장경의 문화적 가치와 중요성,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불교계와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4월 29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